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의 입장에서 박수를 치지만 전체 대한민국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강한 우려를 갖고 있죠. 자, 나는 차기 대선 주자급 시장이다. 역량으로 보면 저도 충분히 대선 후보급이라고 해야 되죠.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장님, 여기가 예. 도모헌이라는 곳인데 예. 어떤 곳입니까? 혹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어요? 거기 원래 촬영장으로 쓰여있던 곳이기도 한데 부산 시장들이 역대 관사로 썼던 그런 공간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이 관절을 돌려드리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 이곳에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힐링의 장소로, 산책의 장소로, 또 사색의 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관된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미 30만 명이 다녀간. 네, 시장님. 네. 오늘 저희가 이 마련한 코너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지만갑이라는 코너를 지어봤습니다. 예. 그첫 번째 손님으로 예. 부산시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산하면 떠오르는 단어 바다의 도시, 네. 해양 도시 이렇게 떠오르는데 네. 시장님은 어떤 도시입니까? 맞습니다. 우선은 바다를 떠올리는 게 당연하고요. 이 부산이 이 세계 2위의 환적항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항만이죠. 네,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지만 항만 부두 도시인데도 아름다운 비치를 7개 갖고 있고 서울하고 심지어 다른 선진 도시들하고 제일 비교되는 게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 하더라도 산을 이만큼 많이 갖고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부산은 시민들은 어디든 15분 거리 내에 이 바닷가를 나가거나 산속에 들어가거나 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부산은 낙동강과 수영강이라고 하는 특히 낙동강은 세계 가장 아름다운 강 중에 하나인데 낙동강을 또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 산, 강을 다 즐길 수 있는 도시이고 또 그런 자연 속에서 도시가 이렇게 앉다 보니까 풍경이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시장님은 네. 이 문화도시를 네. 표방하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문화도시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뭐 경제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물질적인 소득도 올라가고 다 풍요롭게 살아야 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자기 실현을 하고 자기 나름의 개성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려면 도시 전체가 문화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곳에 와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즐기지 않으면 안 되는 하이엔드의 문화 콘텐츠도 있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어디서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과 콘텐츠 프로그램들이 도시 전체에 깔려 있어야 되죠. 이 두 개를 우리가 함께 지금 추구를 하고 있고 예. 최근에는 부산 콘서트홀이 이제 만들어져서 서울에만 지금 문화 이 좋은 시설들이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산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파이프 오르간을 갖춘 빈야드 방식의 콘서트홀이 생겨서 한국이 낳은 정명훈 마이스트로를 저희가 예술 감독으로 모셔서 지금 이 부산 콘서트홀이 완전히 대박입니다. 연말까지 전부 매진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클래식 부산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고 부산하면 사실 떠오르는 건 영화죠. 예.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미 30년을 맞았는데 세계적인 영화제가 돼 있고 금년에 30주년을 맞아서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경쟁 영화제로 바뀝니다. 예, 상을 주는군요. 예, 칸느나 베니스나 이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경쟁 영화제가 되면 세계 유수의 영화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고 이번 영화제에 우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안 오시면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들,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세계적인 스타들 이런 분들이 이번에 9월에 부산에 결집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주목해서 볼게요. 부산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죠. 예, 전국에서 지금 해외 관광객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른 곳이 부산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카이라케팅 한다고 하는데 증가 가장 속도가. 가파르게 성장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해외 관광객이 거의 역대 최대 수준인데 금년에 작년보다도 25%가 더 와서 대한민국의 이제 해외 관광이라는 게 되게 공항이 서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서울만 머무르다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부산도 하나의 이제 거점 관광 도시가 돼서 부산으로 이제 아예 프로그램을 잡고 오는 분들도 많고
부산의 매력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아서 최근에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아시아 8개 대도시 해외 여행객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네. 우리 부산이 2위를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평가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렇군요. 사실 여행하면 예. 식도락 여행 아니겠습니까?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먹거리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좀 받으려고 해요. 지금 시장님 앞에 또 저 앞에 있는 이 예. 커피가 굉장히 예. 유명하다고 하고요. 또 이 빵, 케이크, 요즘에 빵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소개하기 전에 네. 우리가 부산이 이제 미식 도시 전략을 몇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펼쳐서 부산이 서울에 이어서 미슐랭 도시가 됐고 또 부산을 이렇게 정치가 있는 곳에 커피가 어울리는 도시거든요. 네. 또 커피 물동량의 90% 이상이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커피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전략도 함께 펴서 우리 부산에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대한민국에서 4명 나왔는데 그중에 3명이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예. 마시고 네, 있는 네. 이 모모스 커피 네. 창시자이기도 하고 아. 이 모모스 커피는 제가 단언컨대 대한민국 스페셜 커피 중에 가장 맛있는 커피고 한 모금만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마셔보세요. 예. 저는 뭐 세계적인 브랜드 커피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은 맛이 있어요. 예. 네. 커피를 비롯해서 또 여기 이흥용 제과점이라고 네. 최근에는 부산 곳곳에 이런 베이커리 장인들이. 베이커리 장인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그곳을 아까 빵 투어도 한다고 네. 부산하면 잊을 수 없는 게 역시 돼지국밥이죠. 저 점심에 먹고 왔습니다. 부산역 근데 앞에서. 돼지국밥도 옛날에는 좀 단편적이었는데 요즘은 미식 도시가 되면서 돼지국밥 집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맛이 개성화됐어요. 돼지국밥은 특히 동아시아, 대만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아예 관광 프로그램 짤 때 돼지국밥집을 넣어서 짠다고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돼지국밥이 요즘 부산에 인기 있는 음식이고 예. 미슐랭 도시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파인 다이닝이나 셰프 식당들도 다양한 나라의 그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들이 부산 전역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을 저희가 유치하는 데는 네.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세계 디자인 기구가 지정하는 2028 세계 디자인 수도.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부산이 네, 선정이 네, 됐다고 네, 하는데 이게 중국 항저우를 누르고 예. 됐다면서요? 그 예선 통과를 여러 나라들이 신청했는데 여러 도시들이 신청했는데 항저우하고 저희가 최종 이제 예선에 올라가서 경쟁을 했는데 항저우는 아시다시피 1,300만 도시입니다. 예. 예, 굉장히 큰 도시고 화려한 도시고 중국 남부의 뭐 대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향적인 화려함으로 보면 항저우를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지만 우리 부산의 독특한 역사 그리고 이게 도시의 생김 그리고 그 시민들 참여 속에 만들 수 있는 디자인 도시 이런 측면에서 부산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디자인이라는 게 단순히 모양 내기나 이 겉멋 내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디자인 도시 부산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모든 분야에서 높인다는 걸 의미하고 우리 살아가는 방식, 네.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부산하면 역사가 있는 도시지 예, 않습니까? 피난민들이 또 내려왔던 맞습니다. 곳이고 예. 과거가 있고 또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고 예. 녹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또 문명이 예. 있고 그런 게 조화를 이루어서 디자인 도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디자인 도시 2028년 선정된 거는 그 해 전체의 세계 디자인 수도가 부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이 2010년에 디자인 수도로 지정이 되면서 예. 앞뒤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부산도 2028년 디자인 수도를 계기로 해서 그 앞과 뒤가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이 계기로 우리가 삼고자 하고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 곳곳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신미적인 기능들을 훨씬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을 15분 도시라고 한다는데 예. 그 15분 도시가 무슨 뜻인가요? 우리 부산이 그 6.25 때 이 30만 인구가 100만 피난민을 품은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은 기본적으로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따뜻한 사회적 관계 이런 걸 중시합니다. 우리 15분 도시는 다른 나라 15분 도시하고 다르게 좋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촘촘하고 또 이 밀도 있게 누릴 수 있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복지관, 문화원 뭐 등등 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넣고 있고요. 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어린이 문화 복합 공간 들락날락도 그게 UN 태평양 이사회에서 72개국 경쟁에서 저희가 정책 대상을 받은 그런데 그것도 어린이들이 단순히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체험, 놀이, 교육 또 영어도 배우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아이와 어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107개를 조성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앵커 시설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집 주변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되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사회적 관계를 더 두텁게 만들어서 부산 전체를 행복 도시로 만드는 정책이죠. 예. 서울에서 KTX를 제가 오늘 타고 내려왔는데 3시간 이내로 주파가 가능하니까 굉장히 당일 생활권으로 부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부산시 내에서 교통 문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부산은 서울보다도 교통이 어려운 게 동서로 너무 길게 이 해안선을 따라서 연결돼 있고 그 안에 산복도로하고 이 산들이 많아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X자형이라든지 사각형으로 돼 있는 도시는 사실 좀 교통 문제 풀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교통혁명을 가져올 수단은 BUTX입니다. BUTX는 가덕도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40분에 주파하는 대심도 수소열차입니다. 세계 최초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중앙정부 심의를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것만 끝나면 BUTX를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을 하게 되고 가덕도공항에서 북한까지 불과 20분, 해운대까지 30분, 또 오시리아까지 기장까지 35분 내지 40분에 주파할 수 있는 그게 역세권들을 만들고 다른 교통수단하고 연계가 돼서 부산의 교통혁명을 가져올 굉장히 수단이고 그게 이제 울산, 창원까지 확장을 하면 부울경 통합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거죠. 제조업체, 그러니까 기업들이 얼마나 부산에 있느냐가 궁금해요. 과거에 저희가 생각하면 국제그룹 이런 대기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정희 시대 때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분들이 부산이라는 항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때 수출지향 공업화를 할 때니까 그래서 부산항을 키우고 그 주변에 제조업 단지들을 만들고 그래서 울산, 창원, 마산, 나중에 광양까지 이게 확장이 된 거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나서 서울, 부산 축으로 이 경제 발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부산, 울산, 구미, 대구, 대전 이렇게 쫙 같이 발전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게 심화된 거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90년대 이후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95%의 대기업이 서울에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서울로 몰리는 이 기형적 구조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산이 제조업도 계속 살려가지만 신산업들을 여기에 육성을 하고 그걸 응집을 하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게 서울로 빨리 올라가는 이 블랙홀 현상을 이제는 극복을 해야 대한민국도 저성장이나 저출생, 격차 확대 이런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주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새 정부 들어와서 해양 수도로 부산을 만들겠다는 전략과 우리가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겠다는 전략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도 수도권 1극으로는 안 되고 부산과 남부권을 또 하나의 극으로 축으로 성장 축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중부권이나 이런 데도 더 양쪽으로 다 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균형 발전이다. 제가 그걸 이제 이름 붙여서 혁신 균형 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제 부산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일부 이제 국민의힘에서 도와줄 것이냐 안 도와줄 것이냐 얘기도 있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들도 이전하겠다는 뜻을 얼마 전에 밝힌 것 같아요. 그럼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한 우굴이 생긴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해양수산부 이전은 이 정부에서 새로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상징적인 부처인 해양수산물을 부산에 두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그걸 이제 새 정부가 수용을 한 거니까 부산 입장에서는 그걸 반대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환영하되 해양수산부를 여기 옮기는 취지는 해양수도로 만들자는 거니까 중앙부처만 달랑 와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해양 수도 기능을 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기관과 해운 물류기업들과 또 연구기관들과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생태계를 형성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적극 지금 지원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부산시장이신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도전하시는 거죠? 그 시장을 해보니까
제가 한 일에 이게 마무리를 하려면은 반드시 한 7, 8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로서는 새롭게 벌려놓은 일들도 많고 또 부산이 지금 굉장히 변화하는 또 혁신하는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잘 이어가서 마무리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밸런스 게임을 하나 준비했는데 예. 4년 한번 만약에 연임을 하시게 된다면 그 뒤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자, 나는 차기 대선 주자급 시장이다. 아니다. 나는 부산 바라는 시장이다. 역량으로 보면 저도 충분히 대선 후보군이라고 해야 되죠. 예. 경험으로 보나. 예. 누가 알겠어요. 예. 행정가이시지만 사실 정치인이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정치 현안에 대해서 뭐 워낙 많은 방송에도 출연하셨고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내오셨는데 지금이 부산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정책 중심의 어떤 협력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야당과의 어떤 단결을 통한 어떤 그 정책 입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은 정치가 이전의 행정가이거든요. 시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또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일정한 수준에서 협력을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 부분에서 특히 입장이 같고 방향이 같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함께 해야 되죠. 동시에 시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치인일 수밖에 없고 예.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또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정치적인 제 이념이나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사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로서는 그래도 50% 이상 높게 나오는 이런 추세에서 부산 민심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부산 민심도 많이 흔들린다고 봐야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진영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나 시민들은 2018년 재판이 될까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하고는 조금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잘해야죠. 잘하고 제 스스로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보다는 당이 잘해서 지지율도 좀 높여주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대안 세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내년 지방선거에 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통합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민주당과의 싸워서 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이전부터 정치에는 두 가지 전술이 있는 거죠. 갈라치기와 아우르기가 있는 건데 최근 정치를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갈라치기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전선을 분명히 해서 이 상대에 대해서 강하게 투쟁하고 상대를 격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지금 우리 정치가 딱 그 구조 속에 있죠. 그 갈라치기가 주요한 이게 됐는데 그러나 큰 선거에서는 그 갈라치기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갈라치기를 통해서 아우르기를 또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갈라치기를 하면 그럼 자꾸 좁아지죠. 자기 설당이. 우선은 우리 진영 내에서 아우르기를 하는데 더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2019년에 하도 답답해서 그때 미래통합당 제가 통합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네. 그 아우르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렵죠. 예, 무지 어렵습니다. 무지 어려운데 너무 심하게 서로 감정적으로 상처를 내면 다시 통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야당이니까 여당에 대해서 또는 정부 여당의 그 실책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또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또 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명 야당의 모습은 보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지역 경제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우려가 많거든요.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대한민국의 노사관계와 높은 임금입니다. 예. 높은 임금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노사관계까지 이게 막 불확실해지고 불확실한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투자자들은. 특히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건데 부산에 제일 큰 거기도 떠나려고는 하는 르노를 우리가 붙잡아서 뭐 미래차 투자를 해서 몇 조를 지금 투자하게 만들었는데 예. 이런 게 자칫 잘못된 신호로 전달이 되면 기껏 이제 유치한 부분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아마 기업하는 분들 대부분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강하게 저는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평가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런데 이제 부산의 입장에서 뭐 해양 수도를 만들고 해수부를 옮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지만 전체 대한민국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또그 법안 통과라든지 의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강한 우려를 갖고 있죠. 네. 요즘에 부산 롯데 자이언츠도 잘하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1인당 GDP가 아직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걸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디서 찾고 계세요? 이제 GRDP 기준으로는 부산이 낮지만 예. 개인의 이제 자산이나 소득 면에서는 부산이 그렇게 또 낮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부담이 우리 부산에 조금 많은 편이라서 5개의 축 해양 물류, 금융, 신산업, 문화, 관광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글로벌 허브 도시 전략을 피면 부산이 반드시 새로운 성장 도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